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불을 밝히던 편의점들이 이제는 줄폐업을 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편의점 시장은 그동안 위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처럼 성장해 왔습니다. 팬데믹 때도 매년 1000개 이상씩 늘어날 정도였죠. 그 결과 우리는 GS25 옆에 CU, 그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는 편의점 유니버스에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한 흐름이 감지됐는데요. 1988년 편의점 도입 이래 최초로 연간 점포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편의점 4개 브랜드의 점포 수가 900곳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매달 100개씩 사라진 셈이죠. 원래 편의점은 중도 폐업 시 위약금이 살벌하기로 유명한데 오죽하면 본사에서 위약금 안 받을 테니 제발 폐점해달라고 권유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편의점 수는 5만 5천 개에 육박합니다. 인구 950명당 1개 꼴인데 편의점 왕국 일본이 2,000명당 1개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밀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좁은 땅에서 서로 죽이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한 네티즌은 서울 원룸촌에는 100m 안에 편의점 6개가 있는 곳도 봤다고 하고, 다른 분은 사거리 100m 안에 브랜드별로 다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그동안 편의점은 은퇴자들의 창업 1순위였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접근성이 독이 되었습니다. 개나 소나 퇴직하면 편의점 차리는데 결국 치킨 가게 꼴 나는 거다는 날 선 비판들이 쏟아집니다. 매장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고 지갑은 닫히는 상황. 여러분은 우리 동네 편의점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한 점주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 팔아서 한 달에 150만 원 가져가요.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편의점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편의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담배인데 이 담배 마진율이 고작 6%에서 8% 수준입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팔면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건 300원 남짓이라는 거죠. 열심히 팔아봐야 남는 건 푼돈인데 나가는 돈은 무시무시합니다. 본사 로열티는 매출에서 꼬박꼬박 떼어가고 임대료는 숨만 쉬어도 나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장님이 알바생보다 못 버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1년 365일 하루 10시간 이상 몸빵 뛰어도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실제로 알바비 부담돼서 가족끼리 돌아가며 24시간 때우는 곳이 3곳 중 하나다 라는 증언도 쏟아집니다. 그럼 장사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바로 위약금이라는 족쇄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보통 5년 계약을 맺는데 중간에 폐업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습니다. 평균 위약금이 6,500만 원, 심하면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폐업하려고 했더니 위약금 1억 내라고 하더라. 1억 있었으면 애초에 폐업 생각도 안 했다. 사장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 보는 가게 문을 계속 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본사는 점포 수만 늘리면 이득을 보지만 그 위험 부담은 온전히 점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점포가 적자면 본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 무분별하게 안 내주는데 한국은 서로 죽자는 시기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장님들은 피가 마르는데 정작 소비자인 우리들의 마음도 편의점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비싸서 안 가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요즘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은 더 이상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과거 2,000에서 3,000원이면 해결되던 해자 도시락은 옛말이고 이제는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의 마지막 보루였던 가성비 PB 상품마저 가격이 올랐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인기 과자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나 뛰었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빵 하나에 우유 하나 집었더니 3,300원이더라. 너무 비싸다. 메로나 아이스크림 3개 샀더니 4,500원 나오더라. 며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 대상이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다이소와 이커머스입니다. 한 네티즌은 편의점에서 건전지 2개에 4,500원 받는데 다이소 가면 10개에 1,000원이다며 댓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쿠팡, 컬리 같은 이커머스입니다. 편의점의 최대 무기였던 접근성을 미친 배송 속도가 대체해버렸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오는데 굳이 비싼 편의점을 가나? 오징어 땅콩이 편의점은 3,000원인데 쿠팡은 1,100원이다 라는 소비자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품 분야가 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이커머스 식품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결국 편의점은 급할 때 담배나 사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가격 보고 조용히 다시 나왔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국내 시장은 끝났다는 판단에 본사들은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라는 격언처럼 해외로 눈을 돌린 건데요. 몽골이나 베트남 같은 곳은 아직 편의점 산업이 초기 단계라 깃발만 먼저 꽂으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성과는 놀랍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GS25는 6년 만에 매출이 37배 이상 폭증했고 CU는 몽골에서만 500개가 넘는 점포를 열며 현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한국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 좁은 한국 땅에서 피 튀기며 싸우느니 밖으로 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남은 편의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담배 가게로 남지 않겠다며 처절한 변신을 시도 중입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을 벤치마킹해 저가 화장품과 소용량 건강기능식품, 매대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죠.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을 넘어 AI 기기로 피부 진단을 해주거나 타투를 체험하게 하는 등 체류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편의점 시장은 잔인한 구조조정의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양적 성장은 끝났고 이제는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경쟁력 없는 점포는 도태되고 살아남은 소수의 점포만이 독식하는 승자 독식 시대가 오겠죠. 한 네티즌에 이제야 거품이 꺼지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걸러질 곳은 걸러져야 한다는 분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밤거리를 24시간 밝혀주던 편의점. 과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편의점 대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